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언더스탠딩. 예. 오늘은 국민일에 생략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왜냐하면 할 게 많거든요. 네. 저희가 챗GPT 관련해서 여러 영상을 다뤘습니다만 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챗GPT. 돼요. 네. 인공지능 중에 요즘에 뜨는 녀석. 네, 생성형 AI의 뭐 대표 대명사가 이제 그 녀석이 챗GPT인데 생성형이에요? 그런 걸 생성형 아, 뭘 그래? 생성하는 애들이다. 뭐 인공지능 뭐 생성하지 그럼?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런 거라는 뜻이에요? 뭐 얘들 말도 생성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애들. 적어도 언더스탠딩 시청자쯤 되면 챗GPT에 대해서 이제 대충은 안다. 네. 뭐 이제 늦게 와가지고 무슨 뭐 이제 다 알고 나니까 딴소리냐? 예. 이제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오늘 나오신 이분은 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 틀렸다. 네가 지금까지 먹은 설렁탕은 설렁탕도 아니요. 예. 당신들이 알고 있는 피자는 진짜 네. 피자가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린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하길래 네. 깜짝 놀라서 모셔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목만 저희도 올려놨는데 압축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압축이 도대체 뭔 관계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 이분이 인공지능 업계의 찐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님 네, 이분을 오늘 모시고 모셔보고 쏙쏙 오늘도 빼먹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죠.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나오셨네. 인공지능 전문 업체의 대표이사. 네, 그렇죠? 원래 이스트소프트는 그 알집, 알집 알약. 알약 음. 그걸로 더 유명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네. 그래서 좀 힘듭니다. 왜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한 지가 벌써 2016년부터 네. 거의 이제 7년, 8년째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도 음. 아직 그런 알집 알약 회사로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알집 알약이 유명하니까. 예. 아. 그것도 유명한 거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물어봐달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는 진짜 인공지능의 찐이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하나만 얘기해봐요. 우리가 알만한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예.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챌린지라는 거를 매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금으로 어. 우승한 회사한테 한 10억씩도 이렇게 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진대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경진대회. 네네. 어, 근데 거기가 저희가 거의 한 매년 음. 1등 아니면 2등, 3등 그래요? 예, 계속 차지했었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너무 바빠서 참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참가를 하면 또 1등. 또 1등. 네. 참가 안 하면 뭐 우리 다음이 1등. 네. 뭐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는 무슨 게임을 합니까? 참가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영상을 보고 이게 지금 노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원이 어디서 발생하는데 그 진원지가 어딘지 찾아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고 문제를 내주고 진원지가 어딜 찾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폭탄 같은 게 터졌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방향에서 터졌는지를 뭐 찾아라라는 인공지능 보고 네. 컴퓨터 보고 네. 근처에서 폭탄 뻥 터뜨린 다음에 네. 어느 위치에서 쪽이 이게 피해 상황을 보고 어디에서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지 찾아봐라. 네. 그 소리가 이제 왜냐면은 어떤 비명 같은 게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 비명을 듣고 어느 곳에서 사건이 났는지를 추측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소리가 막 소음들이 섞여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의 진원지는 저기야. 라고 딱 찍어서 카메라 딱 돌린다 이거죠. 네네네. 그런 인공지능은 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그걸 잘 찾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은 그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실신 탐지 같은 것들은 실신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신하는 영상은 일반적인 영상은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툭 쓰러지죠. 네,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얘가 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삑 소리 내고 야 이번엔 여기서 난 거야. 다시 한번 삑 이번엔 여기서 난 거야. 네. 자 삑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스테레오 그 소리 같은 걸로 들려주고 이제 그 소리만 듣고 네. 아 이게 왼쪽에서 난 일인지 예. 오른쪽에서 난 일인지 네. 먼 데서 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걸 배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도 유행이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배웠던 챗 GPT에 대해서 네. 그동안 뭐 우리도 꽤 많이 배웠습니다. 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알지도 몰라요. 음. 그런데 정 대표님께서 야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바빠서 방송 출연을 안 했더니 아주 그냥 뭐 막 배우고 있더만 너희들. 그래서 어디 그럼 한번 가르쳐줘요 해서 모신 네. 거잖아요. 네. 뭘 우리가 뭘 잘못 배우고 있습니까? 아 근데 그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것도 잘 배우신 거고요. 예. 또 나오신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서 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보는 다른 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일종의 압축이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알집. 압축이다. 압축하면 알집이지. 압축이다. 파일을 이렇게 압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공지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압축은 뭔지는 압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어떤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예.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알고 있어요. 어떤 패턴을 잘 찾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2, 4, 6, 8, 10. 그러니까 그 패턴을 찾는다라는 것이 왜 압축인지를 사실 이제 이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숫자가 무한대로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이거를 어떻게 외우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2의 배수. 그렇죠. 2468장. 예, 우리는 알고 있어요. EX라고. 예. 요거를 이 무한대의 수열을 단순히 EX, X는 자연수라고 해서 딱 패턴화 시켜서 압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게 압축인데 근데 맞아요. 만약에 패턴화. 저런 그 수학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산수를 모르는 시대에 예. 저 문자를 주고 음. 저걸 외워봐 라고 하면 어떻게 외웠을까요? 되게 고통스럽게 외웠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EX라는 개념을 모를 모르면.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예. 언어를 이해하고 하면서 그 안에 패턴들을 뭔가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숫자만 쫙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이거 어떻게 외우지? 막 고민한 다음에 하여튼 2 다음에는 4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2고 더하기 2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예. 이런 패턴을 보면 EX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유추할 수 있지만 사람도 유추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할 수 있다. 수학을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예. 이제 이미지도 외우고 언어도 외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그 방법을 이 블랙박스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네.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외워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강은 알아요. 그 원리는. 그렇지만 그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기 방식대로 잘 외우는데 그게 일종의 압축적인 느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외운다. 숫자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패턴화 시킨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패턴화 시킨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 어떤 패턴화 시키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문자를 보시면은 이제 요걸 내봐라 라고 하면 네.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그 2, 4, 6에 8에 10에다가 네. 어떤 이제 일종의 노이즈가 낀 거고 7, 131 이상한 네네. 숫자가 들어 네네. 있다. 그럼 저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EX에 네. 다섯 번째에다는 7을 끼우고 그다음 뭐 10번째에다가는 131을 끼워 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딥러닝은 저게 7과 131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오, 원래 로 데이터는 저건데. 네네네. 야, 그냥 대충 EX네. 네, 나머지 네. 뭐 가끔 있는 거는 EX네?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누구 맘대로. 근데 이제 그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어떤 그 메모리 공간 예. 등 안에서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판단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지가 알아서 패턴을 찾는 과정에서 네네 패턴을 찾아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7하고 130을 날리지 않으면 패턴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 만들어. 안 만들어지면 저걸 끝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지가 만들어 버린다. 건방지네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건 효과적인 거죠. 아니 근데 로 데이터는 저거는 진짜 로 데이터고 네. 진짜 로 데이터는 7과 131이 들어있는 건데 챗 GPT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EX로만 생각하면 네. 현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거네요. 얘가 그렇죠. 학습한 거는.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끔씩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정보 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꺼낼 때 예. 틀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 근본은 같은 거예요. 아, 얘가 디테일이 없구나. 임의로 본인이 그냥 패턴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효율적이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세 크게는 맞는데 맞아요. 디테일은 약간 약하다. 네네. 그래서 강감찬 장군도 인절미를 좋아하셨고 이순신 장군도 인절미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챗 GPT는 그냥 모든 장군은 임정업 장군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니 그럼 아예 몰라 인절미 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겁니까? 그런 그래서 의미예요? 이 장표를 다시 좀 보여주시면 예. 이제 우리가 그 챗 GPT의 특징을 얘기할 때 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환각이라고 얘기하죠.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착각이라는 거는 조금만 틀려가지고 착각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챗 GPT 이건 포입니다. 포한테 이렇게 그 안나 안나 카렐이라 카렐이나 되게 유명한 이제 소설이잖아요. 예. 를 외워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챗 GPT는 웹에 있는 거의 모든 문서들을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챗 GPT가 그러니까 3의 경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파라미터도 궁금하시면 제가 그 원리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 근데 인간은 100조 개잖아요. 인간은 파라미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기 전에 제가 그냥 웬만하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희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 내세요.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모릅니다. 그 제가 오늘 그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공지능을 만능 기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우리가 좀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든 시키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학습 시키면은 얘는 뭐 다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 조금만 알게 되면 이 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들이 좀 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파라미터부터 그래요. 네, 말씀을 파라미터부터. 드리면은 네. 기초부터 배워야지. 네, 기초부터. 기초를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딥러닝이고요. 예. 딥러닝은 그 인공신경망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예. 네.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 불러요. 예. 그럼 이게 뭔데? 뭔데? 라고 하면은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네. 참. 네. 일단 들어보죠. 저기 예. 왼쪽에 X1, X가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을 해서 저 Y 값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이 될 거냐, 2가 될 거냐? 네. 그래서 이 마우스가 네, 보이시겠죠? 보입니다. 예. 1이 되고 1이 5가 들어갔을 때 이 예. 값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걸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노드와 노드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웨이트라고 부르는 요 값이 있어요. 예. 요 값들 있죠? 네. 그러면 이쪽 노드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요 선들에 써 있는 요 값하고 예. 네. 그 전 노드하고를 단순하게 곱하고 더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16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오면 둘 중에 큰 숫자에는 5를 곱하고 작은 숫자에는 1을 곱한다. 두 그리고- 개가 날라오면 큰 숫자에는 5를 곱하고 작은 숫자에는 2를 곱한다. 여기 보세요. 1 들어왔죠? 1에 여기 연결된 게 1이 써 있죠. 예. 1 곱하기 1은 1이고 예. 여기 연결된 요 선 5가 들어왔죠. 5가 들어왔고 여기 3이 써 있죠. 예. 예. 5 곱하기 3은 15 아. 해서 16이 되는 거죠.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는 방정식이고 예. 중간에 선은 방정식이고 원래 값이고 요것이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가 부르는 게 요건데 요게 파라미터예요. 예. 그 우리가 챗 GPT에서 파라미터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요겁니다. 요 파라미터. 요거는 지금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다섯, 뒤에도 여섯 다섯, 개. 여섯 개. 어. 파라미터가 6개로 된 인공지능 모델인 거예요. 음흠. 아. 예.
그럼 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파라미터를 지나면 네. 얘는 곱하기 1을 하는 애야. 그렇죠. 곱하기 5를 하는 애야. 그리고 더해요. 아,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 네. 챗GPT도 이렇게 합니다. 어. 정말로. 어. 요게 저 숫자가 요 파라미터가 예. 175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화살표가 예, 저 화살표가. 선이. 그렇죠. 그러면 저 예를 들면 1을 곱하느냐 5를 곱하느냐는 네. 자기가 학습해서 그렇죠. 패턴이 이런 게 들어오면 곱하기 5를 하는 거야. 그래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되는지 아시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예. 곱셈과 덧셈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예. 기본적인 모델을 넣어주고 음. 야 1, 5가 들어갔을 때 38이 나오도록 여기 숫자들을 좀 정해봐. 어. 저게 학습이에요. 저 어려운 문제다. 저걸 풀어내라는 거니까. 어렵죠. 근데 예. 저게 왼쪽 오른쪽 들어가서 워낙 많으니까 예. 저기다 엄청나게 많은 수를 넣어보겠죠. 넣거든요. 넣어보겠죠. 예. 예. 그러면서 요게 이제 결정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통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역전파 알고리즘. 이건 네. 수학적인 거고 좀 복잡해요. 예. 뭐 미분도 들어가고. 어.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만 하면 되는 예, 예, 거니까.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딥러닝의 어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리고 지금 파라메타 이제 뭔지 아셨죠? 예, 이제 뭔지 아시는 알겠어요. 거예요. 이제 파라미터를 아시는 거고. 저 작은 숫자들. 네, 네, 선들 네, 선들 선에 있는 선에 숫자들. 있는 숫자들. 어. 네. 저게 파라미터라니까 파라미터인가 보다는 알겠어요. 네, 네. 저게 뭐 이해한 게 아니라 외우면 되니까. 네. 근데 저게 인공지능에서 이순신 장군은 무슨 떡을 좋아하시냐 할 때 저 네.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길래 그것까지 이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저게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 그냥 오늘은 저게 파라미터야 외워 네 하고 외운 거잖아요. 아, 그러면 네. 조금 뭘 좀 다른 거 보람 있게 조금만 만들어주세요. 조금만 하나만 더 이제 가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네. 이 방정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입력값이 두 개인데 네. 다른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1을 뱉고 같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네요. 0이 되죠. 0이 나오네요. 네. 얘를 음.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나온 예. 결과예요. 예. 이게 예. 이제 기본적인 뉴럴넷이 이렇게 되고 실제로 요 방정식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0이 들어가면은 y 값이 0이 나오게 돼 있고 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왼쪽에 그림을 넣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넣었을 때 뭔가 분류하잖아요. 예. 왼쪽이라는 건 저 동그란 빈 동그라미. 네, 저기 X1, X쪽, X, X쪽, X1, Y, X쪽에다가 예. 그림을 넣고 예. 이제 오른쪽에다가 개 고양이를 분류해봐 라고 하는데 네. 그 왼쪽에다가 개 고양이 사진을 넣는다라는 건 뭐냐면 개 고양이 사진들이 거기에 그 색깔 값들 있죠. 네. 예. 색깔 값들을 그냥 넣어요. 무식하게 넣어요. 네. 색깔 값들이 그러면은 1028 곱하기 965 뭐 이런 게 그러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예. 그걸 다 넣어요 그냥. 어. 넣고 예를 들면은 고양이면 여기다 1을 넣고 음. 개면은 0을 넣고 네. 해가지고 막 돌리면 네. 요게 어떤 숫자들이 결정이 되는데 네. 나중에는 네. 개 사진을 넣으면 1이 나오고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0이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그 중간에 있는 그 파라미터를 뭘로 할지를 자기가 계산해서 찾아내는 것. 이런 네, 값들이 네. 들어왔을 때 네, 네, 네. 곱하기 뭐를 하면 네, 이렇게 네. 나오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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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찾아낸다. 그 중간 방정식을 찾아낸다. 그렇죠. 그럼 개 사진 고르는 거에서의 파라미터는 뭡니까? 조금 전에 개 사진 이제 수만 장을 보내주면 이제부터는 네. 개면 1, 고양이면 0 이거 뭐 개가 만들어낸다는 건데 네. 그 학습 과정에서 네. 파라미터라는 개념은 뭐 개예요, 뭐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아. 어톱이에요, 뭐예요? 그럼 요 그림을 보시면 그럼 결국 왼쪽에다가 뭐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막 이런 걸 넣겠죠. 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위에 거에 불이 켜지면 그러니까 1이 들어오면 뭐 개, 밑에 거에 불이 들어오면은 고양이라고 그렇죠. 하자라고 해서 예. 그 사진과 정답을 놓고 음. 학습을 시키면 아까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 이 선에 있죠. 네. 선들의 값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선들의 값들이 만족하도록 아까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예. 지가 알겠죠. 고양이 특징과 개의 특징을 네. 사람들은 대충 아는데 네. 인공지능도 하다 보면 아 이런 걸 고양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게 개구나 네. 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네, 네. 많은 반복에 의해서. 네, 네.
근데 뜯어보면 사실은 다 수학이더라. 그래서 그 이제 근데 그것이 약간 이제 추상화 단계로 설명을 하려면 예. 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약간 근데 저 그림은 그거 같아요. 사다리 타기. 그럼 개로 갔느냐, 1번으로 갔느냐, 그러면 사다리 타기 쭉 하면 그러니까 여기 뭐 코 밑에 어딘가에 수염이 꽤 길면 고양이인 건가 보다. 이런 걸 하나씩 발견해낸다는 건데. 요 지금 제가 막 구글링을 해가지고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사진을 더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진을 분류하는 네. CNN이라는 모델. 아까 제가 이제 딥러닝 네네. 간단하게 예. 보여드렸죠. 예. 그 동글뱅이 많은 거. 네. 이게 사실 다 안에가 동글뱅이에요. 예. 네, 그걸 이제 추상화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음.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다 아까 전에 그 숫자들, 파라미터들로 인해서 뭔가 막 돼 있겠죠. 예. 계산식이 돼 있어요. 계산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어떤 뭐 아까 이제 개 고양이를 얘기했으니까 개를 넣으면 아까 여기서 뭐 뭐든지 나오고. 1이 나오고 고양이를 넣으면은 아래에서 이제 1이 나오고 네. 이제 되는데 예.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요거를 추상화해 나가냐면 이 단계를 거칠수록 아까 전에 그 딥러닝에서 층이 있었죠. 동글뱅이 층이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가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정보들을 뭉칩니다. 뭉쳐서 여기 이쪽에 있는 요 단계 오면은 요 네모들이 그 동글뱅이들인데요. 네. 동글뱅이들이 다 숫자긴 하지만 예. 어떤 동글뱅이는 코만 얘기를 하고요. 코에 관련된 정보만 들어있고 어떤 동글뱅이에는 눈과 관련된 정보만 들어있고 어떤 동글뱅이에는 귀에 관련된 정보만 들어있고 하는 식으로 이게 뭉쳐요. 근데 네. 저거는 뭉치는 건 압축된 정보로 뭉쳐진다. 근데 저기 오면서 예. 불필요한 정보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불필요한 정보들이 네. 떨어져 나가면서 그 정보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하는 건데 그 정보만 가지고 원본도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뭐. 우리 근데 잠깐만 단계적으로 하시죠. 일단은 예.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뉴럴넷이라는 걸 알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왼쪽에는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에는 그 어떤 값을 넣어서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161984님이 정 대표님 네. 파라미터에 이렇게 설명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명해 본 적이 처음이죠? 그러네요. 아니 이미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 파라미터 개수라고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나 고양이든 개든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 네. 자 이제부터 20개야. 질문해. 네. 그럼 1번 발톱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야. 응. 4개. 그럼 개와 고양이가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압축 좁혀 나가잖아요. 네네네. 그 질문 하나가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털이 하얗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얀 털 꽤 있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은 아까 뉴럴넷이고 예. 뉴럴넷이라는 건 아까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그냥 덧셈과 곱셈의 이 덩어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까 뭔가를 곱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곱하는 숫자가 파라미터예요. 곱하는 숫자가. 곱한 숫자가 뭔지 그건 아니, 외웠어요. 그건 외웠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 중 파라미터를 고르셔라면 요 숫자 이런 말 외웠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의미를 잘 개 이해로- 사진, 고양이 사진 구별하는 거에서의 파라미터는 뭐냐는 거죠. 아, 아니 내 질문이 이상합니까? 아 이해가 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인공지능들이 진화하면서 예. 야, 이번에 태어난 챗 GPT 3.0이라는 녀석은 네. 파라미터를 엄청 많이 썼대. 그래? 야 그럼 엄청나겠네. 이런 대화를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예. 파라미터가 뭐냐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 그 이제 단순한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한정돼 있었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언어와 같이 복잡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그 동글뱅이가 많아져야겠어요. 그 동그라미와 그럴 것 엣지가 같아요. 예. 엄청나게 많아야지 뭔가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복잡한 어떤 함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방식은 예를 들면 뭘 곱해주는 파라미터는 뭘 곱해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네. 인공지능이 알아서 정하는 방정식을 겁니다. 정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요런 사진을 넣어서 요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그림 사진을 줬더니 네. 막 복잡하게 계산해서 네.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 방정식이 그 곱하기 5가 코가 이렇게 생기면 곱하기 5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여튼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넣었더니 1이 나오고 2가 나오더라. 그냥 그런 거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을 블랙박스라 부르는 이유가 예. 그 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인공지능 지가 하는 거예요? 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 아. 곱하기 5가 코니까 곱하기 3 이건 아니고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내가 인공지능이라고 쳐요. 예. 이제 벤지 고양인지는 알았어. 예. 대충 학습했어. 예. 학습한 거를 커닝 페이퍼에다 넣었어요. 나는. 예. 뭐가 벤지 고양인지 모르니까 코가 조그마면 개, 어. 뭐 눈썹이 약간 휘날리면 고양이, 뭐 이런 거 만들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자 이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딱 보면 하나 이렇게 맞춰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럴 때 여기 적어놓은 줄 하나하나가 파라메타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 그게 아닌 거 하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다시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예. 그 마지막에 예. 여기서 이제 고양이인지 개인지 판별이 된다고 했죠. 네. 요 전 단계에서 어. 요 동글뱅이 안에 이 값이 예를 들면은 10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귀에 대한 정보만 보였어요. 귀. 예. 10이 들어가 있으면은 뾰족한 귀. 네. 예. 만약에 1이 들어가 있으면은 뭉툭한 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건 파라미터는 아니죠. 여기는 지금 노드 값이에요. 노드 값. 아 그렇죠. 아 그건 그건 노드가. 노드. 예, 파라미터는 요 선에 들어간 값이에요. 요 선에 들어간 값이고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학습을 통해서 숫자는 딱 정해져 있고 사진을 놓고 막 계산이 일어나면 이게 만약에 뾰족한 기다. 어. 그럼 그럼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고? 딱 10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값이 1이 나오도록 여기 함수가 짜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진행 2년 만에 내가 이해 못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한 거로 치고 대충 다음으로 알겠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첫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 오늘 진짜 난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요. 예, 그 진도를 나가보죠. 그럼 네, 또 그래- 이해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죠. 예. 아까 그런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게 동글뱅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동글뱅이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글뱅이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동글뱅이 만들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이 크고 가운데가 좁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제 입력 본 거를 네. 출력을 하도록 네.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동글뱅이의 어떤 엣지에 있는 값들이 정해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넣었을 때 굉장히 좁아졌다가 어. 넓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좁죠. 예. 좁은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계속 압축한다. 줄이겠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건 아까 자꾸 전에 줄이고. 그 우리가 2, 4, 6에 8에 10 이런 걸 네.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좁은 EX? 데서는 EX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 예. 네. 압축을 하는 거다. 압축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X를 보고 다시 오른쪽 커지면서 2, 4, 6에 8에 10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래. 알겠어요. 예. 그게 예. 아시겠죠? 그러면 나오는 값은 원래 값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네요. 압축을 시켰다 그 압축한 대로만 풀어준 거니까. 맞아요. 어. 그럴 이제 실제로 학습은 그렇게 하지만 예. 정보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뭔가는 없어지는데 대세의 영향이 없도록 딥러닝이 하는 거예요. 대세의 영향이 없도록. 알겠어요. 아까 전에 2, 4, 6에 8에서 노이즈 네. 있었던 것처럼. 네. 네. 미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건 네. 빼고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네. 얼굴을 맞습니다. 만든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네.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같은 거를 넣고 같은 거를 뺄 수 있도록 좁혔다가 넓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왼쪽에 여기 왼쪽의 부분이 한마디로 압축을 하는 과정이고 오른쪽으로 커지는 것이 압축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동일해요. 예. 대신에 여기 압축을 하면서 압축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날리는 거죠. 네. 아까 저 7, 131 이런 거 날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을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오른쪽을. 압축한 걸 푸는 거. 그렇죠. 압축한 걸 푸는 거를 생성형 AI. 그러니까 EX를
2, 4, 6에 8에 10으로 풀어 쓰는 아. 거를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압축한 그 공식대로만 넣어서 푸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네네. 그러니까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 여러 그 압축 공식이 있는데 예. 입에 공을 물고 있으면 이 자식은 그냥 개야. 그렇잖아요. 고양이 그렇지. 공을 물을 수 그렇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개인지 고양인지 알려면 입에 공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뭐 귀가 쫑긋한지 뭐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보는 날려버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 그리고 거죠. 나서 콩 물었네. 그럼 얘는 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인코드 다시 개로 환산하는 게 인코더 과정. 디코더 과정. 디코더 과정. 디코더 과정. 예, 예. 얘가 공 물었네라고 압축하는 건 인코더 인코더 과정. 예. 그래서 인코드, 디코더라고 부르는 거고 이 디코더 부분을 우리가 제너러티브 A라고 부르는데 네. 아까 그 압축했다는 곳이죠. 압축된 곳 예. EX. 예. 그것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네. 그렇게 뭔가를 줄였는데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우리가 개 고양이 했을 때 특정 동글뱅이는 귀를 의미하고 특정 동글뱅이는 코를 의미하듯이 예. 그 안에서 의미가 살아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것들을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압축 공간 안에서 의미가 살아 있고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네. 그림 네.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좁았던 부분 있죠. 예. 그 좁았던 부분 안에서 실질적으로 압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살아 있으면서 있어야 되겠죠. 압축이 돼요. EX라고만 썼지만 그건 2의 배수로 그렇죠. 연결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집 같은 압축 있죠. 예. 그건 압축을 해가지고 메모장 같은 거 열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집.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JPG라든지 여러 가지 예. MP3 같은 것들 압축 있죠. 예. 그건 압축을 시켜놓고 까보면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 네. 안에. 그 안에는 근데 딥러닝은 의미가 있게 압축을 시켜요.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효율적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걸 외울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확률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느낌, 이런 계산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챗GPT에 들어가는 네. 가장 앞단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압축된 공간에서 이런 그 단어들이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어요. 왕에서 남자를 빼고 네. 여자를 더하면 퀸이 된다. 예, 여왕이 된다. 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런 계산이.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교회에 간다. 예. 언제? 하면은 일요일에. 예. 그게 확률적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런 아, 공간에서. 그렇겠죠. 계산식은 네, 파라미터는 네, 네. 일요일 하면 교회. 그래서 이제 챗GPT는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이 구성되길 바라냐면 예.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들이 있을 때 그 다음 문장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요일 다음에는 교회인데 네. 그거는 곱하기 한 100쯤 하고 이건 매우 확률이 높은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화요일 교회는 네. 불가능하지 않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곱하기 2쯤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뭐 그런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말 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붙여서 문장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이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상화를 해서 예. 결국은 뭔가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것들이 패턴화돼서 압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풀어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많이 본 문서들, 많이 읽은 것들은 잘 남아 있어요. 그 흔적들이. 공식이 좋아요. 그렇죠.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그 월요일에 교회를 간다. 이런 것들은 잘 남아 있지 않아요. 예. 아까 내가 말했던 노이즈 같은 거예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데 누군가는 월요일 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정보로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럼 날려버려요? 날려버려요. 그걸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1755개밖에 없어 3.5는. 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화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얘는 많이 못 본 거. 그러니까 많이 본 거는 패턴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많이 본 거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안나 카레레나 올게요. 예. 다시 안데카레나. 예, 예. 예. 많이 그래서 제가 들어왔다. 이제 저런 걸 물어봤어요. 예. 안나 카레레나의 첫 10줄을 외워봐.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이걸 보긴 봤어요. 예. 보긴 봤는데
안나 카레니나의 그 첫 번째 문장 있죠. 저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거는 워낙 많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예, 저건 알아요. 저건 패턴으로서 이미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실제 원문 있죠. 예. 걔가 이걸 얼마나 받겠어요. 어. 게다가 한글인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대충 날려도 되지 않나? 어. 라고 해서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영어로 얘기를 시켜보면 예. 그 챗GPT 이제 같은 경우는 3.5는 한 뭐 그 영어,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1%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영어는 이제 60~70%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봤어. 많이 봤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외워요. 어디를 갔고 누구와 바람을 피웠고. 네. 근데 이제 한글 문서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대충은 기억해. 그러니까 원래는 프렌치 거리인데 네. 프렌치 거를 그냥 걸은 거리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네, 네. 그래서 그냥 프렌치는 날리고 그냥 한 아가씨와로만 맞아요. 남아 있는 네, 거군요. 맞아요. 기억에.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 볼 수 없지만 네.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 예. 뭔가를 패턴화해서 압축을 하는 이것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방식하고 매우 흡사하군요. 그러니까 흡사하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딥러닝이 사람의 뇌구조를 네.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잔상만 남아있지 정확하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보면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챗 GPT는 자꾸 정확한 거를 외우도록 시키는 게 너무 괴로워. 이 친구는. 대충 비슷한 거는 잘하는데 예. 정확한 걸 말하는 건 어렵다. 패턴을 어려워요. 만들어서 응용하는 게 오히려 쉽지.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본 것들은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다. 아 그래서 챗GPT 보면 질문하면 뭘 대답은 열심히 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항상 뭉뚱그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저희가 뭘 취재할 때 야 챗GPT가 뭐 법도 잘한다 그러고 하니까 네. 최신 뉴스는 안 나와도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얘가 대답 잘해주지 않을까 하고 대답을 잘해주는데 뭐 그렇게 두루뭉술한 두루뭉술한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느낌이 때는 있거든요. 챗 GPT가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예. 매우 괴로울 거다. 자꾸 못 외운 걸 물어보니까. 자꾸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짜짜 맞추는 거죠. 자기도 대충 그냥 이럴 것 같아서 얘기하는군요. 항상 그 느낌이. 그러니까 세종 문종 이제 여기 이 예제도 보시면 예. 그러니까 세종과 문종 간의 이해가 문제가 사실 없었잖아요. 이거 챗 네. GPT 포로 물어본 거예요. 최신. 어. 예. 근데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했더니 세종하고 문종은 크게 사이 좋았거든요. 예. 문종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업적들을 냈고 예.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세조가 나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서 대강은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다시 풀어내니까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세종대왕의 아들을 뭐 장영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어디선가 장영실 들어봤는데 내 분명히 그 이제 세조가 뭔가를 문제를 일으켰는데 얘는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사건도 네. 한국말인다가 많이 못 읽어서. 많이 못 예, 읽어서. 예. 그렇지만 이게 언젠가는 되게 커지고 많이 읽으면 외우겠지만 예. 세상의 정보는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정확한 정보로 외우라고 시키는 거는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한테 알겠어. 너도 잘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구나. 모른다 싶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주면 안 되니? 라고 이걸 입력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상 어느 정도 확실치 않은 거 자기가 진짜 많이 본 거 아닌 거는 그 구별 못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게 희박하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챗 GPT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 인종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예. 하지 못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가 틀린 것들을 답하지 못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챗 GPT가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은 네. 물론 그런 어떤 팩트를 잘 암기하도록 또 하고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압축을 얼마나 많이 압축을 합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100이라고 있었을 때 그걸 한 1 정도로 압축합니까? 더 압축하는 것 같아요. 1보다도 더 압축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챗GPT 3.5가 한 1750억 개, 예. 인간의 그러니까 뉴런, 네. 파라미터가 한 100조 개, 예. 인간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거 어쨌든 대충 외우고 있잖아요. 예. 그게 100분의 1로 되겠습니까? 압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날리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답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사실 오답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챗GPT4로 제가 지금 이 우리한테 익숙한 예. 세종 문종을 물어도 이런 식으로 답을 하잖아요. 저건 그럼 어떻게 하면 개선이 돼서 정확한 답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파라미터 개수를 엄청 늘리는 거. 예.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 저장 공간을 예. 늘리면 기억을 하겠죠. 예.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무한한 정보를 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얘가 이제 물론 그 부분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킬 수 있지만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학습하거나 1년에 한 번 몇 번 학습하거나 하기 때문에 네. 그 기억력에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뭔가 해결이 되기는 쉽진 않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압축해서 그걸 다시 푸는 방식이면 항상 왜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챗 GPT가 이제 뭘 잘하냐면 예. 그러니까 언어를 확률적으로 배웠어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를 교회를 간다. 간다. 같은 것들 많이 보고 언어를 계속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라고 본인은 알고 있지 않지만 예. 아 이런 것들이 주어고 음. 이런 것들이 목적어고 음. 이런 것들이 서술어구나. 그리고 뭔가 정의 예. 우리가 뭐 김밥은 이런 거라고 하자.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이제 문장 구조에 나왔을 때 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가지고 얘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얘는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언어, 말의 구조를 예. 사람처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했다 보시면 돼요. 문법. 예. 그러니까 어떤 팩트는 좀 떨어지지만 그 것들을 패턴하기 하기 위한 문법은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압축된 문법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아까 EX처럼 예.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실험. 예. 제가 저희 회사가 이제 그 2016년부터 그걸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9년쯤에 우리 이제 이걸로 좀 실용적인 문제를 하나 좀 테스트 해볼까 해가지고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 보자. 예. 그걸 이제 해서 프로젝트를 시켰어요. 우리 회사 똑똑한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버트라는 GPT도 그 당시 있었지만 예. 버트가 그때는 더 격감을 받았거든요. 예. 인공지능 이름? 예, 그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이제 카페 주문에만 특화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우리 무려 6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예. 이제 챗 GPT를 보고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됐던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뭐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주던 이거는 쉬워. 예.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고요, 카페라떼 주시는데 잠깐만요. 아빠 앞에 했던 거 취소해 주시고요. 예.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뭘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모르는 거야. 앞에 했던 거라니. 예, 앞에 했던 게 뭐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 근데 챗 GPT는 이제 언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GPT한테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메뉴판을 주고 저기 메뉴판이에요. 네, 메뉴판을 주고 이제 이렇게 메뉴판 이러니까 너 주문 다음처럼 이렇게 출력 이렇게 해봐. 예. 이제 하고 이제 주문을 했죠. 이제 아이스 두 잔하고 아보카도 한 개 주세요. 예.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건 알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계산까지 해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금 복잡하게 주문을 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한 잔 샌드위치 2개인데 취소하고 이 기계가 볼 때 되게 복잡하다. 취소하고 이건 아메리카노 어렵겠는데. 2잔 주세요. 예. 하면은 추가로 2잔을 달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뉘앙스상 총 2개를 달라는 얘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예.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언어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 언어를 말을 말귀는 이해를 했다는 알아먹는다. 거고 이런 메뉴를 주문받는 것조차도 예. 언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그렇지.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챗 GPT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언어를 잘 이해하는 특성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언어 계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정보를 외우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아.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뭘 물어보셨냐면 예. 이걸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챗 GPT한테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은 챗 GPT한테 예를 들면은 검색을 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야 GPT야 저기 이런 URL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찾아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얘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잘 알아먹으니까. 말은 잘 알아먹으니까.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빙에 붙어 있는 예. 챗 GPT 있죠. 예.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언제 골프 가면 좋아? 라고 하면은 날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씨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같은 것 이제 그를 갈 수 있는 이제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빙 검색을 통해서 음. 그 정보를 먼저 긁은 다음에 그거하고 질문을 같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챗 GPT에 있는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정보를 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예. 특정한 정보하고 음. 내가 찾고 싶은 정보하고 말귀를 알아먹고. 예예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는 방향이 굉장히 이 챗 GPT를 활용하는 큰 방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가 말을 잘 알아먹으니까. 네네. 그냥 그러면 외운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일만 대신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검색해도 되는데 구글에서 챗 GPT한테 네가 구글에 가서 이런 걸 검색해서 비슷한 답을 알아봐 줘. 그냥 그거를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그 사티아 나델라가 이 화면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 인공지능 비서는 어딜 가든 함께 따라다니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부조종사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 주조종사가 아니고 네. 부조종사.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일을 시키고 그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검색을 시키고 예. 그러니까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는 게 이 챗GPT의 좋은 활용 방법. 아.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확대해봐. 그 다음 페이지 좋아. 이전 페이지 이런 걸 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야. 그래서 그 예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은 그렇군요. 아, 챗GPT는 외운 걸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오류가 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시키면 좋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부엌이나 이런 데서 그 레시피 보고 네. 뭐 이제 요리 같은 거 할 때 예. 자꾸 다시 뒤져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뭐 해야 되고 뭐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때 챗GPT한테 일단 레시피를 입력해주고 예. 계속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음에 이렇게 뭐 하고- 해야 돼? 아. 이런 일들. 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정보를 닫힌 정보를 주고 먼저 주고. 예, 그 안에서 어. 내가 원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원래? 보시면은 어. 제가 실제 해봤어요. 야, 내가 레시피 알려줄게. 공중 찜닭 레시피. 아, 이 안에서 대답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그래서 이 안에서 대답해줘. 이렇게 어. 시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네. 이제 황태를 언제 넣어야 될까? 공중찜닭 이제 만들까? 일단 먹기 시작할까? 이거는 이제 그냥 뱉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뭐부터 할까, 뭐 하세요. 어. 필요한 재료 얘기해줘. 그럼 다 얘기해주고. 어? 아 재료를 그다음에- 알아듣고 들었으니까. 네, 손질해서 뭐 할까 뭐 알려주고. 아, 원래는 쭉 네. 보고 출력한 다음에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하나 야. 해야 되는데 어. 말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말로 알아듣는. 알아먹는다 이거지. 그리고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가다가 닭고기 익히고 났는데 예. 왜 갑자기 어. 그 손질한 상태 다시마를 찬물에 넣어가지고 30분 정도 불리래요. 예. 저건 미리 했어야 되는 일인데 예. 레시피 중간에 적혀 있으니까 어. 지금 시키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야 그런 거 미리 알려줬어야지. 또 어. 미안하대. 어. 아, 그래서- 미리 알려줬어야지 하면 야단친다는 걸 압니까? 그런데 어. 이게 재밌는 거죠. 와. 야. 여기 화면 나 보여주세요. 챗GPT가 죄송합니다 하는 거 처음 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넣고 예. 재료들을 준비했어. 그럼 시작하기 전에 뭐 해주면 좋아? 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 알려줘요. 지가 이제 그 밑에서 미리 와. 읽어보고 다시마 불리는 거 미리 하세요라고 지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어 말귀는 참 잘 알아듣는 그 언어를 이용한 일들을 하는 게 일단 넘버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많이 대체합니다. 그러면 네. 그 저희가 배웠던 중에 수학 문제도 가끔 틀린다 챗GPT가.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압축은 하는 건 수학화해서 압축을 시키고 그거를 풀어내서 하는 건데 그럼 수학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챗 GPT는 네. 이게 수학 문제지 뭐 이게 다 언어예요, 언어. 아, 수학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 아니, 수학 문제이다 아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 다 논리,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아. 말로 하는 로직. 아, 그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개발된 챗 GPT들 뭐 버전별로 다 보셨죠? 근데 저거는 다 손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챗 GPT는 다 채팅 쓰고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까? 아,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예.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 챗 GPT라는 것이 이제 압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어떤 손실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예제로 보여드릴 말씀했던 건데 보였던 건데 여기에 보시는 게 저희 이제 AI 휴먼이고요. 예. 이 AI 휴먼에게 말로 물으면 말이 글로 바뀌고 글이 챗 GPT로 들어가고 예. 챗 GPT가 대답을 해주고 이 그걸 AI 다시 휴먼이 이렇게 말로 대답을 해주면? 해주는 아. 이제 이 시연을 했고 뒤에는 챗 GPT가 그대로 있고 네네네. 다만 사람이 말로 하고 말로 해주는 귀로 들어주는 네네네. 그 역할만 해준다. 네네네. 뭐 그래- 아무거나 물어봐도 됩니까? 저거는?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는데 일단 오늘 취지에 맞게 예. 얘네가 이제 그 챗 GPT라는 녀석이 물론 보여드리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떨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트 소프트는 어떤 회사고 대표이사는 누구야? 아, 지금 그걸 말로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텍스트로 바뀌고 예.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챗GPT로 이제 챗GPT 보낸 거예요? 예, 들어간 거예요. 챗 GPT가 느립니다. 그건 좀 되게 느리네. 느리네요. 좀 느리네요. 네. 역시 이 말귀를 알아듣고 챗 GPT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생방송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예. 나왔네요. 나오는데. EAST 소프트는 한국의 그러면 이렇게 IT 이제 소프트웨어 AI 개발 휴먼이 회사이며 진짜처럼 얘기를 하죠. 대표를 찾을 수 없어 아. 정확한 대표를 근데 보면은 알리기 대표를 찾을 수 어렵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건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 보통은 대표를 엉뚱한 사람을 얘기해요. 아. 왜냐하면 어. 챗 GPT는 예. 대한민국의 이스트 소프트의 대표가 정상원이라는 거를 예.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야. 외워본 적이 없어요. 예, 외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충분히 외울 만한 거. 예. 예를 들어서 예. 네이버의 대표이사는 누구야? 아, 그런 거. 이건 좀 쉬울까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이분이 이제 지금은 대표이사는 대표가 아닌데 한성숙입니다. 이게 지금 챗GPT는 21년 9월까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대표이사가 한성숙이었거든. 아.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지금 꺼내오는 거야. 웃긴다. 근데 이게 지금은 예. 이제 저희가 AI 휴먼을 예. 챗GPT에다가 붙여 놓고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거군요. 답을 아. 짧게 하도록 지금 시켜놨어요. 예. 뭐든 물어보시면은 답을 합니다. 그거 물어봐 주세요. 2%는 잘생겼어요?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2021년 9월에 멈췄대잖아요. 그때까지는 잘생겼었다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2%는 잘생겼나요? 난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다. 이런 거는 자기가 본 적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그래, 2%는 저때까지 잘생겼습니다. 그럴까? 2% 잘생겼다. 2% 잘생겼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거. 또 따로 만나야 되겠네.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이제 취지에서 챗 GPT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예. 사실 오픈 AI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알고 있어서 사실 이제 챗 GPT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렛이 나오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와중에 예. 사실 한 달 전쯤에 챗 GPT 플러그인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저는 지금 한 달간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 아까 이제 2% 대답 보고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화면들 보여주시면 예.
이제 챗GPT 플러그인스라고 이게 소개가 돼 있고요. 예. 아직은 써볼 수는 없는데 예. 어떤 건지 컨셉 영상과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한 반응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음. 이제 그 챗GPT 플러그인스가 바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밑에 이제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다 그 챗GPT로 번역한 거예요. 네. 예. 실시간 정보 검색. 얘는 지금까지 안 2021년 됐죠. 예, 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예. 실시간 정보가 없고 음. 그리고 또 지식 기반 정보 검색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 게다가 이제 이 챗GPT의 미래가 그 대화형 그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예. 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챗GPT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그인스라는 걸 만든 거죠. 지금 빙에 도입됐다는 챗GPT가 저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어.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챗GPT 플러그인스를 쓰면은 예.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챗GPT에다가 위에 좀 잘렸네요. 질문을 하면 네. 이렇게 이건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이제 플러그인스 중에 브라우징을 하는 플러그인스라는 거를 얘가 불러서 예. 그러니까 챗GPT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챗GPT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네. 실행을 해서 어. 얘는 이제 말을 잘 알아먹으니까 그 말은 말을 잘 이해하니까 예. 이 녀석이 실제로 뭔가를 검색을 해서 어. 그 검색 문서를 읽어보고 그 검색 문제 중에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클릭해야 되는지를 알고 예. 읽고 또 검색을 하고 또 클릭을 해서 또 읽고 해서 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챗GPT 안에 저희 정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꺼내 와서 아. 챗GPT는 언어를 잘 이해하니까 어. 얘한테 특정한 정보를 주고 질문에 맞는 걸 찾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걸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예.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어. 이제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도 지금 그 시연하셨을 때 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챗GPT한테 말귀를 알아먹게 한 다음에 걔가 뭘 다시 프로그램 가서 수행하고 그걸 답을 가져오는 데까지 시간이 아직 너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 걸립니다. 예. 이것도 지금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한참 예. 걸려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챗GPT는 워낙 기술적으로 확연히 뛰어난 게 나오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일단 느려도 쓰지만 어.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지금 발전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빨리 극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플러그인하고 빙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빙의 그 챗 검색 방식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비슷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AI에서 구현을 한 거고 예. 이제 빙의 그것은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챗GPT를 가져다가 예. 본인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의 빙 검색을 가지고 예. 본인들의 방식으로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커그니티브 서치라고 해가지고 예. 만든 방법론이 있는데 원리는 같아요. 음. 뭔가 질문을 하면 네. 그 그거는 질문에 챗GPT가 알아먹어요. 예, 챗GPT한테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이 질문을 검색하기 좋은 검색 쿼리어로 바꿔줘. 검색 지료로 바꿔줘. 예. 라고 하면은 검색에 적당한 말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은 언제 골프 가면 좋아를 이제 언제 골프 가면 좋아를 어떤 검색어로 바꾸면 돼 하면은 예. 골프 날씨 이번 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아. 검색어를 던져줘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겠죠. 예. 그 그걸 나온- 요약해서 그 나온 거를 챗GPT에 넣어주고 예. 질문도 같이 넣어주면 얘가 아까 언어 계산기 안에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죠. 진짜 비서가 하는 일을 다 하는구나. 그렇죠. 와.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전문적으로 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챗GPT의 저거 언어 모델은 다들 그냥 돈만 내면 다른 업체들이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오픈 AI의 이제 원대한 꿈이 예. 결국은 모든 앱, 네.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컴퓨터에서 어. 자기네 API, 그러니까 챗GPT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값싸게 공급하고 있죠. 예.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의 여러 단면들 중에 대표이사님은 야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건 어떤 거세요? 뭐 대개는 직업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요. 내 직업 혹은 뭐 자녀들 직업 어떻게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산업이 더 뜰까 뭐 등등.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걸 딱 보면서 야 이제는 뭐 전자 제품들이 엄청 나오는 거 나오겠구나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영역에서 예.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잘한다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AI가 대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좋은 점은 그런 어떤 특정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냥 수준의 결과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일들이 뭔가 산업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모든 영역, 그림 그리는 영역이라든지 음악을 만드는 영역,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영역, 특히 프로그래밍 영역이 그런 쪽이 되게 빨리 오고 있고요. 대개 한 그럼 10년 차 정도의 썸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10년 차의 화가, 10년 차 만화가, 뭐 10년 차 저는 한 대리 정도? 대리 대리? 정도 느낌? 대리 느낌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10년 차 이하는 다 죽는 거고 그럼. 5년 차로 하시죠. 5년 차. 5년 차. 5년 차까지는 가야 될 텐데. 5년 차까지를 아예 안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6년 차나 7년 차부터는 그래도 인간이 뭔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인데 그 그렇죠. 정도라면. 네. 근데 6년 차가 어떻게 됩니까? 4년 차가 5년 차 되고 5년 차가 6년 차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뽑아야 6년 차가 그런데 되지. 우리는 5년 차까지는 다 인공지능으로 쓰면 어. 다 6년 차만 찾고 다니면 6년 차가 어떻게 키워집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선진국 같은 곳들은 결국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의 이런 발전이 사실은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사람 없는 나라에서는. 네. 생산성을 높이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또 못한 분들은 큰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잘생겼대잖아요. 그래도 잘생긴 걸로. 그러니까 정말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 사실 2%를 어딘가에 쓰는 이유는 네. 자식 성격은 참 그렇고 그런데 네. 그냥 그래도 뭐 이런 거 정도는 할 줄 아니까 그 맛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챗GPT가 다 해버리면 알아서 검색해서 답까지 그러면 내주고. 일단 인성 나쁜 사람부터 자르잖아. 인성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재밌었네요.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님. 예. 너희들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다. 좀 고생 좀 하셨죠? 예. 그래도 잘 이해해서 어떤 개념인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 다들 모르는 거 얘기 안 하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바로 말씀드리고 네. 질문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고도 말씀드리고 네. 진짜 진실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더 쉽게 설명해 되는 사람이 많구나 예. 라는 거를 이제 오늘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재밌었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네. 또 저희가 인공지능 업계의 변화가 조금 더 진행되면 네. 다시 또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여쭤보게.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시간 좀 넘었네요.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갈 거고요. 예.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님께는 저희가 출연료 드릴 겁니다. 네. 꼭 받아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